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0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05일 차고요. 어제 오늘은 좀 덜 시원한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억을 벌었답니다. 우리는 10억도 100억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맘먹고 결정한 거 믿는 대로 그대로 다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재맥락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100페이지예요. 42 단락이죠. 질투란 성공의 최대 적이다 그랬어요. 질투란 성공의 최대 적이다.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미팅을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질투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이야기를 하면 더 치료가 빨라지듯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단락이 질투에 대한 얘기인데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또 들어오셨어요. 열심히 들어오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질투란 성공의 최대 적이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많죠. 저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살짝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이러는데 질투심 있죠. 다 있어요. 이 태생부터가 완전 막 경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뭐 그래서 질투를 경쟁하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의 근본적인 이제 바탕에서 생존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하는 사람을 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질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질투심을 품을 수 있고 하지만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풍족해질 수 없습니다. 질투를 하면 풍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질투를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작동해요? 무의식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무한한 일어날 수 있는 걸 차단하는 게 무의식에서잖아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네,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원인이 나는 좀 기다려줄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서는 그대로 그냥 질투심은 단순한 질투심 부정적인 거예요. 비교하고 욕망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125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면서 100, 125 질투심 때문에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면 150 자존심 상하고 175 열등감 그쵸? 거기서 계속 100, 125 뭐 거기서 질투심이 너무 심할 때는 막 수치심이 일어날 때까지도 해서 그냥 같은 20에서 175의 의식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의식 수준의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에너지, 의식이다. 내 본체는 그 몸이 아니라 그 에너지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타인의 부를 질투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 됐어 하고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잠재의식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재의식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질투심이 생겨요? 나는 못했어. 나는 공부를 못했어. 근데 제가 잘해.
그러면 정말 잘한다. 축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순간 나하고 딱 비교를 하면서 '나는 못하는데 쟤는 잘하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쟤는 잘하네. 나는 일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더 빨리 뭔가 승진하네. 돈을 더 많이 버네. 뭐 어쩌네. 쟤는 좋은 남편 만났네. 남편이 뭘 다 잘해 줘. 나는 못해 줘.' 막 비교 모든 것들에 있잖아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 근데 그게 너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존에 '내가 살아야 돼.'라는 어떤 200 이하의 의식에서, 낮은 의식에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에너지 의식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생부터. "너는 그 정자 몇 억만 개의 그 정자 수에서 완전 달려와 가지고 1 등으로 슈꼬린해서 난자로 탁 붙은 거야. 그때부터 경쟁을 했다. 너는 이겼다. 너는 잘한다." 이게 비교하면서부터 해서 왔던 것들이 지금의 모든 것들을 인제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사랑받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사랑인 것을 인제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엄마에 대한 거 '엄마가 나를 먹여 주네. 생존에 관련된 거 먹여 주네. 먹여 주는데 엄마한테 먹여 주네.' 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딱 생기면서 엄마에 대한 쇼크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거 기억이 없어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빠들에 대한 거, 이모들에 대한 거, 언니들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것만 뭐가 있어요라고 해도 결국은 그 밑으로 가면 있어요. 기억을 지금 못할 뿐이지 가만히 있다면 기억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느낀 것도 이미 어릴 때 세팅된 것으로 씨앗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근원적으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엄마가 날 안 챙겨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엄마가 나의 생명줄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엄마가 잠시 없어졌다든지 뭐 언니를 챙긴다든지 뭔가 동생을 챙긴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애가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전에 업이기도 하고. 근데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크냐 약하냐 인제 중간 정도 되느냐의 기준도 없지만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 사람은 업이 센 사람이 있어. 한 4 사람이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근원의 사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데 거기서 정말 '야 진짜 저걸 이해하고 '아 내가 그랬었구나.' 받아들이기 좀 그렇겠다 하는 어떤 그 기준들 남들보다 그런 분들이 한 4명 정도 있죠. 그래서 "아 이 센 업 4명 있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점점 좋아지고 계셔요. 한 분은 공부를 좀 덜 하다가 소홀하게 하다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다시 공부를 열심히 인제 좀 하겠죠. 예. 관종이라서 관심종자. 관종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주 태어났을 때의 상처가 아주 강하고 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세거나 어쨌든 태어나면서 어쨌든 상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센 상처를 또 엄마가 잘 몰라서 강화를 시키죠, 이거를. 근데 어쨌든 상처를 그냥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 되는데 그래서 어 다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결혼 잘하면서도 20살 이전도 내가 그 상처가 스스로 빨리 얘기할 수 있고요. 20살 넘어서도 내가 내 스스로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결혼 전에도 해서 내가 '내가 자체가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가정 생활을 탄탄하게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게 서로의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야 되고 또 아기 가져서도 태교에도 들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막. 또 아기가 태어나서도 또 잘 키워야 되는 거.
지금 뭐 애기 안 키우고 뭐 안 해도 또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것만이 제일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또 하고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어나면서 엄마가 나를 생명줄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뭐예요? 아,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들. 뭔가 엄마, 오빠. 저는 태어나면서 오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생이 있었고 동생하고에서만 관계만 봤는데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하고에 대한 관계도 내가 엄마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오빠에 대한 관계, 동생하고에 대한 관계가 경쟁심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리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생에 대한 질투심, 경쟁, 그게 어릴 때부터 엄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엄마를 놓치면 안 돼라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생겨요.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나만 바라봐 줘야 돼 라는 거로 해서 생기다가 보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빠랑 남동생하고 경쟁하던 게 습관이 돼서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애들 뭐 경쟁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언제부터 왜 근본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는가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고요. 내가 경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그냥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은 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이라는 거. 내가 경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한다라는 게 있죠. 못한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에서 나는 못한다가 있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는. 그러면 내가 못한다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무의식에서 있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의식에서 깊게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 그럼 나는 못한다가 있으면 그 못하는 거가 계속 증명돼야 되거든요. 또 못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그래서 못한 사람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를 축하해 줄 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그냥 축하해 주는 것도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근데 결국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내가 느끼는 거지. 아, 축하합니다 하면 내 복이 절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복이 절로 가는 게 아닌데 계속 있잖아요. 아까워하는 거야. 안 해. 질투심이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내가 못하다라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를 하게 되었는지도 찾아야 하고 나도 풍요롭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같이 함께 잘 되고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냥 축하가 되는 거죠. 외부에 일어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 찾아서 그거 재능만 다 해야 돼요. 찾아서. 그리고 내가 풍요롭다라는 것도 아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가는 거. 그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서 부정하고 있는 그 열등감, 질투, 나는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질투 자체가. 그거를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말하면 어제도 이제 잠깐 미팅했던 분은 아마 오빠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거다. 약간 이제 그 가정사를 드러놓으니까 했더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모든 인생사는 이제 오빠하고 작은 오빠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오빠에 대한 그거를 하면 찾으면 그래서 오빠에 대한 걸 제대로 해결을 하잖아요. 엄청 오빠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어릴 때 이제 엄마에 대한 것 때문에 오빠와 동생과 경쟁하고 제가 동생이 태어날 때 뭐야? 엄마가 날 버리고 사라졌는데 가보니까 동생을 옆에 눕혀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리고 사라지더니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겼다. 그래서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죠. 계속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계속 뭐요? 의부증이 생기면서 내 남편 뺏길까 봐 막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막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계속 모든 것들이. 저 사람보다 모든 걸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 내면에서 무의식에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셔서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있더라고요. 내가 같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해도 '아 저 사람한테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인제 이 한 사람을 보는 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로 봤다가 언니로 봤다가 오빠로 봤다가 꼭 남자한테만 남자 오빠한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감정은 보이는 이 몸으로 보이는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오빠로 봤다가 동생으로 봤다가 언니로 봤다가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빼앗길까 봐라는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어디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사람한테도 엄마한테 좀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가 언니보다 내가 못한다라는 언니는 똑똑해 뭐해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수업 듣기 직전에 완전 기절하듯이 제가 완전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1년 됐는데 10년 하고 힘들었던 게 뭐예요? 질투도 나고 빼앗길 것 같고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비교돼서 내가 무시당할까 봐도 있고 막 비교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너무 척하다가 기절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척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진심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가 공부하면 할수록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뭐 끊임없이 뭐 해결을 할 게 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고민을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지금도 해결을 해 나가면서 해야죠. 떠오르면 스탑. 또 멈추고 또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막 성공은 당신 것인가요? 나의 것인가요? 그 책이 또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홈키스 박사님이 또 쓰셨는 책 중에 1991년도에 쓰셨는가 봐요. 요번에 이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려요? 두근두근두근 너무 좋더라고요. 호키스 박사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아침에 들고 잠깐 보면서 참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거. 내가 나를 아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나를 알아가는 거. 내가 누구인지, 왜 질투를 하고, 왜 비교하고, 왜 열등감을 갖고 있고. 내가 풍요를 선택하면은 괜찮은데 풍요가 아닌 결핍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하는 게 치유가 될 수 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있는데 질투심이 있는데 말을 안 해.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투심이 있었구나. 말 안 하고 혼자 하잖아요. 생각만 한 거예요. 에너지 장에서 바뀌진 않은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질문하시고 발표하시라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 무의식에서는 결핍해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부를 질투하는 한, 타인의 부를 질투하는 한, 부는 당신에게 흘러들지 않고 오히려 흘러서 나한테 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되게 만나고 카톡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1년에 못 만날 때는 뭐 한 3번, 두세 번 만날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상대방에 대한 부와 잘 되고 있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오래 가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하든 이해해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카톡에서는 있잖아요. 막 성희야 뭐 우리 한번 만나자. 연말 가기 전에 만나자 하면서 뭔가를 막 있잖아요. 막 만나자고 뭔가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왔는데 내가 지금 주말에 갈 상황이 아니라 우리 딸이 몸조리 끝나고 뭐 1월에 간대요. 그래서 1월에 가고 나면 그때 보자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주말에는 또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래 알았어 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뭔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들으면서 엄청 이해를 해주는 막 그런 느낌들. 그 친구들이 잘 살죠.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뭐 그 전 업도 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부의 어떤 그런 뭐 부라고 어떤 뭐 많고 적고는 있겠죠. 그러는데 되게 잘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된 것에 축하해 주는 그 마음, 진심.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있잖아요, 민규님도. 그, 그 친구 있잖아요, 옆에. 엄청. 뭐, 김씨 있잖아요. 김자, 정자, 혼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네가 잘 되면 내가 이걸 할게. 그러고 뭐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있는지, 진짜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축하를 할 수 있어야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흘러 나한테 들어오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 저는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난을 예찬하는 학자도 있지만 가난을 예찬해요. 제가 본 가난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감정은 질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질투한다는 건 비교하고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핍 속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을 예찬한다는 거. 가난을 예찬한 제가 맞아요. 가난을 기도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너무 괜찮은 총각이 있었는데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바람에 제가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없는 거가 왜 없지? 많은 것도 감사하고 없는 거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더 벌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내 무의식에 여러 가지 작동을 해요. 모든 것에 감사는 해야 하지만 없는 것에 감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질투가 많더라. 비난을 많이 하죠.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가만히 보면 아빠도 보잖아요. 제 정신세계가 제가 몰랐어요.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알았어. 내가 이렇게 비난을 하구나. 아직도 슴이 남아있는 저를 보거든요. 비난을 많이 해요. 그게 비난이 판단 분별을 하면서 쟤는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고 쟤는 못한 거야 라고 판단 분별하면서 비난하는 거. 비난하는 거는 30 막 이렇잖아요. 의식 수준이. 돈이 안 돼요. 질투해도 돈이 안 되고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늘 이제 항상 큰 이모부가 제가 큰 이모 내가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이모부 욕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뭐가 어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릴 때. 근데 느낌이 있는 거야. 안 좋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 고모부가 되게 잘 사줬거든요. 고모부가. 고모부가 시골에서 막 있다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나 봐요. 고모하고 시골에 총각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왔다가 신라 호텔의 주방 쪽에 이제 서울의 신라 호텔에 거기 이제 근무를 하시겠는데 그거를 연결시켜 준 게 이제 아빠가 이제 그 호텔 주방 쪽에 이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연결을 해준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 연결시켜줘도 거기서 잘 되고 못 되고는 또 그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또 잘 되고 못 되고가 있는 거잖아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데다가 또 잘 돼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와이로라 그러나요? 뒷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방에 있으면 막 정육점에서 막 뒷돈 대주고 우리 정육점에서 고기 좀 써달라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니까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뒷돈도 많이 버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 잘 됐어요. 엄청 벌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 새끼 저거 내가 취직 시켜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해줬는데 막 하면서 내가 뭐 했는데 뭐 나한테 말이야 뭐 어쩌고 저 내가 이랬는데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했다고 뭐시기 막 하는 막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된 거야. 비난하는 게 습관이 내 있잖아요. 술만 먹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잖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고모부가 돈을 많이 벌게끔 전업에 뿌려놓은 것이 있으셔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신 거고요. 전업에 뿌리지 않았으면 그거 주식을 하면 쫄딱 망하지 이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적당하게 공부하고 뭘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내 의식 수준에 따라서 돈에 대한 의식 수준과 전업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전업이 있단 말이에요. 뿌려놓은 것이 많이 좀 있는 상태에서 내 의식 수준을 높이면 뭘 사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그 여자 회장님 있잖아요. 요번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기부 또 제가 다 까먹었는데 몇십억씩 70몇 억이었나요? 기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아가씨 때 뭐 젊었을 때 땅을 샀는데 뭐 엉뚱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 땅을 샀는데 그게 엄청나게 돈이 돼가지고 개발이 돼서 뭐 회사도 차리고 뭐 이렇게 됐고 그게 뭐 이분은 분명히 또 뭐예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에 또 땅을 사면 전혀 싸서 나무도 안 살 것 같은 싼 땅을 사도 그게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에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줄 것만 생각해라 라고 하셨어요. 줄 것만 생각해라.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죠. 욕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주변 사람 중에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에게는 심하게 욕하고 질투합니다. 저희 아빠 삼촌들이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잘 못해줬다고 불평불만이 많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고 아름다운 선행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 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산층이나 부유층 사람들과도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은 강하나 그러니까 동정하고 하고 막 동정심은 강한 거예요. 근데 자신보다 형편이 좋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반감심이 강하다는 거죠. 동정심이 강한 건 결핍에 있는 사람들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때로는 동정심은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도 함께 기뻐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심이 많지 않은 거는 뭐냐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래서 동의하는 거를 감정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하지 마라. 이해는 하지만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들겠구나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어머 돈이 없어서 어떡하노 그래 하면서 그렇지 막 뭔가 막 동의하는 거랑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업을 같이 씌워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이거 되게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아파요. 저 사람이 아파서 힘들겠구나 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어머 그래 나도 그렇게 아팠었는데 내가 그 느낌을 느끼는 거야 막.
그런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느낌이 있으면 아파지는 거고 그 느낌을 내가 갖고 오기 때문에 느낌까지가 이해는 하되 하지 말라는 동의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동정심은 많은 그래서 그 부자들이 동정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주 그 이기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동의를 하는 사람 수준에서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동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좋으나 당신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투는 당신이 부유해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해방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하는데 진심으로 내 무의식에서 정말 축하를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거를 찾아서 무의식에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나의 무의식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네, 관찰하시고요. 행복한 부자가 되시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